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컨퍼런스 이름이 페스티벌인데요. 액트 페스티벌이라고 한국 광주에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어요. 혹시 정보라고 기존에 들어보셨어요? 네, 얘네가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엄청나게 크다는 게 사람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좀 특이했던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나교시라고 하고요. 이번 행사 주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루비카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국내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오려나? 네, 이게 네. 그 장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저런 데서 전시도 했었고요. 네, 전시 작업 만드는 거고, 이거는 각 개별 부스별로 또 미디어 아트 전시했던 거고, 이게 다 광주에 지금 구도청 자리에다가 문화전당이라는 걸,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고요. 근데 지하에 있어서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가보면 굉장히 큰 장소에다가 이 행사를 했던 것도 사실 굉장히 1분대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 공간이 한 대네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어떤 진행이 됐던 건축 프로젝트인데 사실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이런 공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전시 같은 것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며칠 전에 한창 끝나고 나서 왜냐면 이게 메인 전시들은 다 끝났거든요. 약간 장기로 하는 전시 두 개 빼고는 아마 액트 페스티벌 자체의 전시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볼 수 없을 거고 이게 아까 그 엄청 큰 공간에서 했던 전시거든요. 묘지 이케다의 테스트 패턴이라는 전시였고요. 이거 잠깐 봤고요. 저게 제가 뭐 사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걸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전시, 공연, 강연 다 섞여 있는 아마 미디어 아트 전시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했던 것 중에는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에게 들었던 바로는 제가 갔던 이유는 사실 공연 때문에 갔어요. 제가 뭐, 이 다이아몬드 버전에 저 뒤에 계신 분인데 알바 노토라는 분이거든요. 사실 알바 노토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이번에 레버넌트였나요? 레버넌트 맞죠? 영화. 네, 레버넌트의 OST를 이분이랑 류이치 사카모토랑 같이 했어요. 두 분이 좀 같이 하는 작업들도 있고 어쨌건 저분을 좀 좋아해서 갔던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시는 분이랑 얘기가 잘 돼서 같이 갔었거든요. 3일 동안. 4일 동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3박 4일 동안 머물렀었고 어쨌거나 이분이랑 같이 이 앞에 분은 또 일본의 아방가르드 씬에서 연주하시는 분인데 저는 또 그쪽도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리고 료지켓 아까 그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패스턴 전시했던 분이 공연도 했었는데 이분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안 유명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홍보를 안 했어요. 알바노트 정도 오면 사실 홍보를 할 만하거든요. 보도자료가 하나도 안 나가서 아마 팬이라도 거의 찾아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미디어 아트 씬에서만 아름아름 퍼져서 알려졌었고요. 어쨌거나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가자마자 송정역에 가면은 떡갈비 거리가 있어요. 떡갈비도 먹고 이건 뭐 뼈해장국인데 그냥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먹으니까. 네,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스트레스인 게 이 회사도 그런데 회사에는 불만이 없는데 근처에 맛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입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광주 가서 물론 이제 좀 가려서 다녔지만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이게 지금 광주 전체인가?
네, 광주 전체거든요. 광주가 굉장히 작아요. 저쪽 왼쪽 끝에 송정역이 보이는데 거기서 아마 행사 있었던 곳은 금남로 4가역 이쪽 근처거든요. 거기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홍대에서 아니, 합정에서 서초까지 회사 다닐 때 한 25분 30 지하철만 따지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면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있었던 곳은 지금 저 커다란 공간이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갈고올만 해요. 사실 광주 가면은 다른 데 갈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진짜 지방인데 여기는 저 왼쪽에 예술의 거리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술의 거리 쪽이 그냥 도심이에요. 저쪽에 도심이 있고 그리고 위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위쪽이 동명동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뜨고 있는 동네거든요. 원래는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살던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합정 카페거리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드문드문 있으면서 주택들도 괜찮고 게스트하우스 껴있고 옛날 거 같은 집도 있고 뭔가 세련된 커피숍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 그냥 몇 사진 넣어봤는데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굉장히 좋은 주택이에요. 그걸 개조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쓰고 있고 굉장히 쾌적했어요. 네, 그날 눈이 와가지고 이제 추웠어요, 사실. 뭐 이런 가게들도 보이고요. 거기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한 번 더 갔다 왔거든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그 행사도 좋았지만 광주 근처의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이 행사 아니라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뭔가 큰 거 하면은 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아까 전에 워크숍, 뭐 전시, 공연, 강연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는데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키트, 뭐 사운드, 소프트웨어, 이제 VR 같은 것도 요새 유명하니까 그런 거 다루신 분도 있었고요. 한 10명 정도씩 해서 10개 정도 세션을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스즈키 씨가 개발에 참여했던 오토토라는 키트의 워크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리 스즈키라는 분인데 뭐 사운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데요. 제가 만들던 건데 뭐 좀 추잡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전도성 물체에 연결을 해가지고 만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그 사실 사운드를 뭔가 조합하는 신디사이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듯한 개념의 도구여서 뭐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전도성 실로 이렇게 실로 연결하는 듯한 그런 걸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굴려서 소리 나게 만드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건 뭐 그런 시간을 해서 하루 한 8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첫날은 이렇게 워크숍으로 보냈고요. 이건 그 옆에 있었던 워크숍인데 시미오라고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제가 움직인 듯한 그런 키트들. 그래서 뭔가 좋았던 거는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들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워크숍이라거나 이런 별도의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게 프로그래밍과 다 엮여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차별화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제 매일 밤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공연이라고 해서 뭐 아주 일반적인 공연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하시지만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거나 미디어 아트 쪽이랑 약간 묶여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지 이케다 씨가 했던 공연이고요. 이제 요이치 쿠로사와라고 이분도 비슷한 공연하는 분이었고요. 약간 노이즈랑 어떤 이런 영상들이랑 겹쳐있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기 지금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악기예요. 그래서 저거를 원리는 모르겠는데 마이크 근처에 갖다 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랑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좀 테크노랑 노이즈 사운드 하는 듯한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 버전, 알바노트랑 같이 협연을 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한국에서 노이즈라는 장르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재밌게 듣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즐거웠어요. 뭐 드론 동영 같은 것도 있었고요. 짧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용 하시는 분들이랑 드론이랑 겹쳐져 있는 같이 협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아마 다이토 마나베라 분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공용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공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원반 같은 걸 돌려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네,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메인 전시가 이거였고요. 이게 음악을 틀어놓고서 패턴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되게 가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로지캐타 치면은 나오는 게 이 전시거든요. 거의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심지어 뉴욕 같은 데 한가운데서 전광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하루에 1분 동안 이런 걸 틀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했어요. 굉장히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재밌긴 해요.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재밌긴 한데, 액트 페스티벌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처음에만 조금 있고, 거기 가면 독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특히나 아무도 없어서 독점할 수 있었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없었고,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품이에요. 실제로는 초대형 프로젝터 8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크고 규모 있고 재밌어요. 저기 아마 사람이 조그맣게 보일 거라서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꼭 이런 전시들 그거랑 합쳐서 뭐 이런 전시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로 되어 있는데 김치앤 칩스가 거기서 만든 건데 실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위에서 프로젝션 쏘는데 저 실에 맞춰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쏘면서 뭔가 화면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여기서 찍어온 것도 있는데 글자를 입력하면 저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기계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저 부분을 뭔가 다른 프린터에서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는 펀치로 바꿔가지고 프린팅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유르그 레은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프로그래머들은 아마 페이퍼 JS 같은 거 들어보셨으면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분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천천히 분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뭐 한국 전시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쪽은 어, 미묘하긴 했어요. 메인 전시는 아직 앞에 부분이 더 컸던 것 같고 좀 난해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친 게 많긴 했어요. 그리고 강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지금 분홍색으로 된 게 다 강연이에요. 실제 트랙을 나눌 정도로 강연이 많아가지고 골라서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게 있는데도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 여기 하늘색 같은 것도 다 패널 디스커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준비를 했었고 오신 분들도 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뭐 구글 ATAP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골반 레빈이라고 좀 교육 쪽에서 유명하신 분도 있었고 자크 리버만이라고 오픈 프레임워크 만드신 분도 오셨고 그래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강연 중에 하나 이제 찍어 놓은 건데요. 최승준 님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해 주신 자료입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이랑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아쉬웠던 점은 홍보가 정말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가 꼭 미디어 아티스트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도 많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신 분은 그걸 어디서 보고 왔다고 했더라?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즈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 전시를 진행했거든요. 거기서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매체가 아니라. 그런 일도 있었고 안내가 좀 엉망이었어요. 이게 처음 개장하는 시점에 겹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했고요. 좋았던 점은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로서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할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들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장르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라던가 그리고 그쪽 가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랐는데 서울에서 한 번 정도 뵀던 분이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명동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 한번 꼭 가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했던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 프로그래머랑 미디어 아티스트가 굉장히 경계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도 참여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선이 그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연에서는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했던 작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뭐 코드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코드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좀 재밌는 걸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많았는데 올해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